첫 번째 문제, 이 그림은 없었죠. 예, 그림은 없고 대신 글씨가 나와서 글씨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이름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수정님도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이시네요. 작업형, 필답형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한번 훑어보시고 준비는 필답형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필답형 시험 일주일 뒤에 작업형이 있고 필답형을 하고 나시면 조금 더 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화성 물질. 인화성은 조금 뾰족하고요. 산화성 물질은 동그랗습니다. 산화성 물질은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에서 동그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라는 뜻에서 산화성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인화성은 휘발유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또 됐을 거고, 세 번째 낙하물 경고 혹은 낙하물체 경고 모두 다 정답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미끄덩하는 것은 몸 균형 상실 경고.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큰 이슈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무슨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는 이야기 많이 있었어요. 무슨 아치니? 라고 해서 이게 무슨 아치냐? 라고 하셨던 분들 꽤 많은데, 자, 아치예요, 아치. 이게 무슨 아치냐면 이렇게 거꾸로 된 디귿자형으로 생긴 터널처럼 생긴 것이 아치입니다. 그러면 강아치는 무엇입니까? 강아치는 쇠, 그러니까 스틸로 만든 아치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터널 내부에 구멍을 뚫고, 터널이라는 구멍 자체가 아치형입니다. 거기를 조립하는 지보공, 터널의 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것의 주의사항입니다. 규칙 364조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강아치라는 내용을 처음 들어봤지만 실제로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변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터널에 대한 주의사항이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규칙 364조에 강아치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특별히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아치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아치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나요? 강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강으로 만든 아치. 그래서 강아치입니다. 이름이 무슨 아치 같지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자, 효성님, 견고하게 할 것, 감시자를 배치할 것, 이상 유보를 파악할 것, 안타깝게도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에서 보시면 사업주가 해야 되는 사항 이렇기 때문에 실제 관리 감독자나 아니면 작업자가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비계의 적재 하중 안전계수 관련 문제입니다. 이번 산업안전기사에 안전계수 혹은 안전율 문제가 두 문제 나왔죠. 자, 이 문제는 규정에 따른 안전계수를 쓰는 문제.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강선은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은 5, 그 외에 강제의 경우에는 2.5라고 하셔서 이 문제도 명확한 문제라서 특별히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없을 것 같으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잠함 또는 우물통 문제입니다. 잠함이나 우물통 자체가 무엇인지 혼동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 땅속에 구멍을 파서 작업할 공간을 만드는 것을 잠함, 잠수하는 함, 그래서 주로 강 밑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우물통 밑에 구멍을 뚫어서 작업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 우물통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굴착 방법 및 재하량을 정할 것. 뭐에 따라서? 치마 간계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높이가 최소한 1.8m는 될 것.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고요. 이 문제 역시 상당히 자주 나왔던 문제라서 별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JYK님, 김씨나 강씨이신 것 같은데, 정할 것, 준수할 것, 정할 것, 준수할 것.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답안 인정될 것 같습니다. JYK님, 득점 예상합니다. 이 문제가 5점짜리였습니까? 5점짜리였으면 하나에 2점, 3점짜리 문제니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왜 5점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5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특별한 이슈 없으면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 기계, 기구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 전기, 기계, 기구를 쓰는 문제고요. 마지막에 있는 답이 정해진 문제죠. 마지막은 항상 전기, 기계, 기구로 나옵니다. 이거 역시 문제가 명확하고요. 키워드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점 확실합니까? 네 번째 문제, 잠항, 우물통, 5점 확실하다는 제보 감사드립니다. 형평성에 잘 맞지 않아요. 2개 쓰는데 5점이고, 이 5번째 문제는 3점이니까 하나에 1점이지 않습니까? 무슨 원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5번 문제 상당히 힘들게 외우셨죠. 다들 키워드 외우셨죠? 수분 장소 쓰셨을 거고, 도전성 썼을 겁니다. 임시 배선 썼을 거예요. 1번 대지전압을 빼고 적었다고요? 네, 대현님 1번은 대지전압이 엑기스입니다. 1번 대지전압이 없으면 득점하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JYK님 고정형까지 썼다고요? 고정형까지 썼는데 고정형이 아니잖아요. JYK님 고정형이 아닙니다. 오답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박기표님 휴대 고정형 또는 이동형. 박기표님 이 화면에 고정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누전 차단기,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는 이동하는 이동형 휴대형에 적용되는 겁니다. 네, 고정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JYK님, 박기표님 고정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으므로 득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현님, 물 등 도전성이 있는 전도성이요? 선생님, 물 등 전도성이요? 전도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도성은 넘어지는 성질입니다. 김정현님, 안타깝게도 오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전성은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고요. 전도성은 넘어지는 성질입니다. 효성님, 이대용 휴동용을 안 썼다. 효성님, 이동형 휴대용이 없으면 그 역시 중요한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 다 이동형, 휴대형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효성님도 득점이 낮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30분 정도 와 계셨고요. 한 4, 5분 질문 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별 이슈가 없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근로자 수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명확하게 지정을 했죠. 소프트 개발 관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하는 이 상습 근로자 수는 3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00명 이상은 굉장히 규정이 약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소프트 개발업 말고도 정보 서비스업, 금융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그다지 어려운,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합니다. 이 상기 10가지 이외에는 100명 이상만 되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역시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첫 번째는 조직,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가 쉬운 내용이죠. 안전과 보건. 네 번째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해당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6번 문제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6번은 배점이 5점이죠. 그리고 가번이 2점, 나번은 각 1점 될 것 같습니다. 생소님의 문의대로 채점이 배분될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00만 써도 되죠. 300을 쓰면 2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다들 질문 없으시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만 맞으면 몇 점입니까? 나만 맞으면 3점 되겠습니다. 효성님 나만 맞으면 3점 예상합니다. 배점이 5점이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건설공사. 자, 규정은 전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이라고 나왔다고 하죠. 전날, 전이라고 쓰거나 일일 전, 전날일 그런 거 모두 다 뜻만 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뜻이 통하면 득점된다고 봅니다. 전날 일 이런 것들 다 득점될 것 같습니다. 식 부적합. 네, 1일이요? 예, 1일 좋습니다. 1일. 전 대신 1일. 착공 1일 전. 네, 좋습니다. 네, 효성님도 답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3가지 쓰라고 나오는데 규정에는 2가지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조금 잘못 낸 거 맞아요. 원래 규정에는 이렇게 생겼죠. 규정에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이렇게 한 줄, 그 다음에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이렇게 2줄이 돼야 되는데 문제 내신 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3가지로 문제를 내셔서 첫 번째 것을 반 쪼개서 이렇게 2개를 쪼개서 쓰시면 아마 채점 기준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사실은요 공사 개요랑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낸 사람이 좀 실수인 것 같진 않고 의도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생소님,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문제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효성님 문제에 답이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문제를 잘 읽어라 얘들아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하셨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심쿵합니다. 예. 다음에는 저도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문제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 없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저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문제죠. 네, 심지훈님, 다른 건 안 왔을 게 있나요? 심지훈님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쓰고, 네, 심지훈님 첫 번째 항목을, 두 번째는, 네. 심지훈님 세 번째 거 이상한 거 쓰면 솔직히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지훈님처럼 이게 엉뚱한 것을 쓰면 뭐 아예 엉뚱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훈님. 네, 김경현님 아까 그 도전성, 전도성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네요. 찾아주셨네요. 전기 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의미한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현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해당하는 내용 제가 잘 참고해서 현재 답안 자체로서는 문제의 도전성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전도성이 답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규정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나중에 해설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생소님 마찬가지로 엉뚱한 거 쓰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엉뚱한 거를 한 줄로 안 쓰면 제가 그건 채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현님 전도성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로프 이 안전율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죠. 심지어 배점이 5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오류 판정을 받기를 원하시고 민원을 많이 보내주시고 실제로 지금 블로그에서도 댓글이 맹렬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오류는 매달은 각도가 60도 이내가 아닌 108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일단 왜 60도 이내가 돼야 될까요? 왜 108도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건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들 때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들면 가장 좋겠죠. 가장 안정적이고 힘도 가장 잘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 화물이 돌아버릴 염려가 있죠. 뱅뱅 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벌려서 들기를 하고요. 드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애석하게도 108도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운반하역 지침에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문제가 성립해서 안전율을 구하라고 하면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하중을 이용해서 안전율을 구할 수 있어요. 안전율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안전율의 만족, 불만족 여부를 쓰라고 했으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안전율을 5로 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불만족한다고 답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운반하역 표준 지침과 맞진 않지만 이 자체 문제를 풀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오류가 판정이 되는 것은 문제 자체 내에서 모순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바로 전에 진행했던 산업안전,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제가 이 채점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문제 하나를 문제상의 오류를 발견을 해서 추가로 민원 제기를 요청을 드릴 겁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라이브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이 자체로서의 문제를 풀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08도 혹은 그 이상으로 돼서 나온 문제가 처음입니까? 여러분 필기시험 보실 때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필기시험일 때 60도보다 더 크게 해서 들기로 해서 나오는 문제가 종종 왕왕 나왔고 이 방에 계신 분들도 그런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가만히 계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배점이 높고 내가 잘 못 써서 이 문제 자체가 운반하역 표준 지침이 맞지 않아서 이 문제 자체가 오류다. 네, 물론 안전에 맞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 자체가 원하는 안전율을 구하고 안전율이 5 이상인지 이하인지 판정하는 데 대해서 네, 그 자체에 대해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문제 오류로 판정이 돼서 모두 다 5점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문제 해설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내용이 시중에 있는 교재에 이렇게 저렇게 써 있고 시중에 있는 교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답안을 작성했으니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답안을 써도 공단에서 점수를 안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도 있었어요. 예,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판정관이라면 물론 다음에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내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걸 맞춰서 내겠지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못 풀진 않습니다. 네, 안전율 측면에서 만족 불만족을 못 쓰진 않아요. 만약에 안전율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다면 안 된다. 운반하역 표준 지침에 60도를 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써도 득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그것을 유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이 문제는 이 자체로서는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대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굳이 제가 희망 고문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실망하셔서 또 싫어요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고 블로그 오셔서 싫어요 막 누르시는 분, 블로그는 싫어요 누를 수가 없구나. 유튜브에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 막 계세요.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싫어요 눌리는 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워했다면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지도 않고 이렇게 채점 라이브를 진행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문제 자체에 무결성은 없다. 문제 자체의 오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9번 둥근 톱 분할날이 갖춰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열심히 외우셨던 분들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일단 이 문제가 뭔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둥근 톱은 테이블 위에서 톱날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 쪽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톱날이죠. 그런데 톱날을 다 자르고 나면 이 톱날의 나무 토막이 뒤로 갔을 경우에 뒤에 있는 톱날이 앞쪽으로 날아오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분할날이죠. 반발 예방 장치 중에 일부입니다. 분할날은 이 톱날의 뒤쪽에 있고요. 톱날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12mm, 그 다음에 볼트는 2개 이상, 이완 방지에서 효성님 내가 답변 드리려고 하는 거 바로 물어보셨습니다. 이완이 영어로 이완이 한자로 풀림을 뜻합니다. 이완이 풀림이에요. 풀림 방지 정답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효성님 득점. 생소님 톱날 접촉 방지. 틀렸습니다. 생소님 안타깝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틀린 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답은 명확함으로 제가 풀림 방지도 득점이라고 알려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에서 근로자위원 조임이요. 최연보님 조임 조치가 되어 있다. 조임과 이완 방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최연보님은 안타깝게도 득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채점한다면 조임은 점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10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의 위원은 근로자 대표 혹은 한 명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 올렸죠. 네, 명예감독관 아니에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2020년 정도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9명 이내의 근로자도 근로자위원회에 포함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조금 다르게 쓰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판정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산업안전보고위원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표님, 이 문제네요. 고정이라고 한 것 같아요. 고정 조치가 되어 있다. 조임 조치 되어 있다. 네,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최현보님도 득점이 실패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산업안전명예감독관은요, 강경호님, 이거가 용어라서 용어를 바꾸시면 이게 물리적인 의미라면 아까 김정현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셨듯이 도전성과 전도성을 같은 의미다라고, 이런 것은 물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용어라서 일단 산업안전명예감독관이라는 용어는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채점관이라면 강경호님의 답안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할 수 없어요. 법령에 나온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문제. 네,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죠. 규칙에 나오는 이 표를 통으로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였고, 이번에 또 새로운 숫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2에서 15초가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5년 전에 산업안전 기사를 응시했었고, 저는 이 표를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외울 시간에 다른 거를 더 외우겠더라고요. 이거 뭐 두음 법칙을 이용해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CSH님 3번 9명 이상이요? 9명 이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대의 뜻입니다. 제가 보기엔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CSH님은 이상 이내를 틀렸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11번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로봇 작업에서 해야 되는 특별안전 교육의 내용. 사실은 니네 이야?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네, CSH님은 이내 이상을 틀렸고요. 네, 이내와 이하는 같은 뜻입니다. 효성님 의견은 같고요. CSH님의 답안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12번으로 다시 왔습니다. 로봇 작업에서 실시해야 되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일단 로봇의 모든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 빡빡 암기하게 하자니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사항만 하더라도 로봇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알려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뒤에 있는 뭐뭐에 관한 사항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걸 꼭 써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작업 순서, 안전 관련 내용들은 한 줄에 1점입니다. 총 4점 배점이고요. 4가지를 쓰는 거였으므로 가령 네 번째는 조작 방법, 작업 순서, 이 2가지 키워드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점수가 획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채점관이라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기획이 된 문제로 보입니다. 길지연님, 나머지 항목은 맞고 로봇의 기본 원리 및 작업 시간? 작업 시간이요? 작업 시간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되는 항은 득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굳이
작업자에게, 근로자에게 교육을 작업 시간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도 없고 해당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득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지연님, 안타깝습니다. 자,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로봇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양도 대여 목적으로 임수환님 로봇에서 작업이 빠졌다? 네, 임수환님 작업 빠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법에 관한 사항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서, 작업 순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보기엔 네, 작업이란 용어가 빠져도 득점 인정되겠습니다. 네, 임수환님 마지막에 조작 방법 및 순서 좋습니다. 네, 득점 예상합니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1점 확보되신 것 같습니다. CSH님 로봇의 3번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키워드가 2개입니다. 2개 키워드가 안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단현상님 명예감독관도 가능하다던데요. 명예감독관은 규칙이 없는 용어입니다. 규칙이 없는 용어를 제가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규칙을 쓰는 문제이고 규칙에 맞춰서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채점자라면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일부 교재에 개정이 안 돼서 명예감독관이라고 써 있는 교재가 있죠. 제가 한번 그 블로그에도 올렸던데, 그런 교재의 출판사에서, 죄송합니다. 정어포인 없었지만 명예감독관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예. 심지어는 근데 그게 몇 년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기존의 출판사에서 정어표에도 없는 사항을 물어보시면 답변을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다만 규칙에 따라서 판정하고 말씀드리고 모범 답안을 작성할 뿐입니다. 장준표님, 안전설비요? 안전시설, 안전설비. 장준표님, 안전시설, 안전설비. 득점 예상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12번 로봇 문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혜님 질문하신 안전매트 작동 원리,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무슨 문제인지 기억이 났고요. 밟았을 때 기능이 정지한다. 김정혜님, 이 내용은 제가 채점자라면 득점으로 인정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필답형으로 넘어와서 13번 문제입니다.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것. 이 역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 문제 두분 법칙으로 외우시나요? 어떻게 외우시나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라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끔 보면 예초기를 다른 거로 쓰신 분들이 계시던데 예초기 뭐로 썼더라? 제초기? 모르겠어요. 예. 제초기로 쓰신 분들은 전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건 규정에 정확하게 용어가 나오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예. 제초기는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답만 말씀드리면 EX 안 써도 득점 사례가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일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누누하게 EX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중의 교재에서는 계속 EX가 없이 계속 진행됐었고 그때도 똑같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방에 이제 50년가량 계시고요. 위험물이나 가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방법구조 당연히 EX 들어가지 알고 계신데 산업안전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잘 모르실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알파벳 EQOS만 써도 득점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지금도 적용된다는 보장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추가로 득점이 됐는데 혼동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주 낙관적으로도 보지 마시고, 제가 비관, 낙관 점수 매기는 법 알려드린 적 있죠. 그래서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4점 중에 2점 정도 맞았다고 점수를 계산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EQOS 다 쓰신 분들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는 EX가 들어가는데 EX 없이도 득점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네, 생소님 전기 때 EX 아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누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한테 막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명확한 답은 EX가 포함되는데 EX 안 써도 답이 됐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하셔서 절반 정도, 50% 정도. 이 문제가 본질이 있었나요? 이 문제가 5개가 있었습니까? 창공님, 제가 이 문제가 4점짜리 배점이고 4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거 아닙니까? 혹시 산업안전 산업기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공님, 이 문제는 산업안전 기사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4번까지 필터평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유롭게 순서에 관계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분 정도 접속해 계시고요. 본질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들바라님, 생소님 확인 감사하고요. 아마도 본질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쪽에서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네, 호두 하트님, 네, 감사합니다. 하트는 제가 받는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아이디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하트네요. 하트에 아이디 하트 있는 거 좋네요. 자동으로 채팅을 하면 하트가 붙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풀프루프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14개 해설 다 드렸고요. 현재 라이브 시작한 지 약 38분 정도 됐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리뷰요? 리뷰가 뭐죠? 리뷰? 다시 볼 수 있는 거? 네, 제가 이 스트리밍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올릴 거고요. 그러면 보통 몇 시간 뒤에 다시 리뷰가 가능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편하게 주무시고 나서 내일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 말고도 다시 한번 이 창을 띄워서 별도로 영상으로도 올릴 겁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핑퐁님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두님, 호두하트님, 한 명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든 10명이든 근데 명수가 없으면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 명 이상 좋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한 명 썼으면 이상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술 먹방이요. 술 먹방 그러면 화상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먹방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합격하는 날 술 먹방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또 같이 술 한잔 드시면서 저도 한번 이번 채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님. 강경호님, 작업평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할 수 있는 답변도 아니에요. 네, 제가 모르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지만 강경호님이 질문했던 방독 마스크 알칼리 제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지훈님 전체적인 난이도 적당했습니다. 이번에 합격률 30에서 40% 정도 예상되고요. 아주 무난한 회차였습니다. 1회차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2회차도
그냥 무난하게 했고 1회차가 높게 나왔던 것은 보통 여러분 1회차가 잘 나와요. 왜 1회차가 잘 나오냐면 그분들은 겨우 내내 준비하셨던 분들이에요. 거의 6개월 동안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새해에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보통 1회차가 응시생도 제일 많고 보통 합격률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지 이번 해가 뭐 더 어렵거나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핑퐁님, 예, 이완 방지, 그 분할날 말씀이시죠? 예, 조임 틀렸습니다. 득점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완 방지 혹은 풀림 방지만 정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40명 정도 접속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요. 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이 방은 자동으로 다시 리뷰 가능할 거고요. 자동으로 되지 않더라도 제가 앞뒤 부분 편집을 해서 다시 네, 동영상 강의 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5월달에 시작됐던 필기시험 네, 임수환님 부적합 10 이하 괜찮지 않습니다. 안전율 계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적합 10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두하트님 감사합니다. 필기시험 시작해서 7월 말에 필답형 시험 보시고 폭염을 뚫고 장마를 뚫고 작업편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혹시 여건 되시면 합격 발표 9월 1일에 나고 나서 내가 해보니까 EX가 없어도 득점이 되었어요? 아니었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확실하게 EX가 필요한 건 맞지만 산업안전 기사 수준에 맞게 EX가 없어도 답은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YK님, 강경호님, 장준표님, 핑포님, 임수환님, 생소님 채팅과 참여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스트리밍은 2분 뒤인 8시 45분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술 먹방이요. 네. 제가 아리따운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젊은 20, 30대의 어떤 차밍한 모습이라면 네, 얼굴도 공개하면서 술 먹방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글쎄요 그런 환경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독자와 블로그 이웃이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술 먹방은 이 다음 생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9월 1일에 합격하시고 나셔서 합격 소식 전해주시면 저 혼자 기분 좋게 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번에 2023년 2회 시험도 성공적이었고 특히 이렇게 채점 라이브 최초로 진행했고요. 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 이상 질문 없으시니까 스트리밍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스트리밍 종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